반가운 얼굴 조춘을 만난 곳은 경기도의 인적 드문 산자락.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 우연히 이곳에 정착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남들 눈엔 괴짜 같아 보일지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이 수련의 일종이랍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몸 전체가 혈행이 있잖아요. 네. 혈류가 흐르는 혈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길 충격을 주게 되면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흔을 앞둔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피부. 선생님 그래도 눈이나 이런 데는 주름이 좀 있으신데요? 예, 그거는요. 제가 연기를 하다 보면 악당 연기 아니에요. 이렇게 대화할 때는 선한 눈빛이 됐다가도 이 연기를 돌립딱 거기 되면 커다란 스크린을 빈틈없이 가득 채웠던 강렬한 눈빛. 아, 이거 왜 그래 이거? 이 자식, 이 자식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죠. 뭐 나머지는 뭐 뺀질뺀질하죠 뭐.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그만의 특급 비결이라는데요. 이번엔 바닥을 유심히 살피는 조춘. 심사숙고 끝에 돌 하나를 골라듭니다. 설마 이번에도 맨손으로?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산중 차력 시호가 따로 없군요. 바스러지네 바스러지. 옛날 실력이 안 나오네.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예고 없이 찾아들곤 하죠. 평생을 도시의 불빛 아래 살던 그가 조용한 시골 마을을 찾게 될 줄을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사시는 데예요? 임시 방편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몸을 수련을 해야 하러 들어올 때가 여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공기 좋고 내 건강 찾으면서 내 그 필링을 갖다 살려가지고 좀 이제 활발하게 활동성 있게 한번 또 다시 전성기를 찾아가려고 제가 여기다 숙소를 정해놨습니다. 그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머무는 곳. 얘들아 나왔어. 누군가 있는 모양이죠? 준비 다 돼 있고. 선생님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대화하는 거예요. 그거 즐겁잖아요. 꼭 필요한 살림들만 갖춰두고 홀로 지내는 공간. 여기가 마이 룸 바입니다. 여기서 이제 쉴 때는 여기서 쉬고. 처음엔 마냥 어색하기만 했다는 혼자만의 시간. 손수 해내야 하는 것들의 투성이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사람은 저 앞에 데리고 오면 돼요. 내가 깎는 시범을 비니까. 혼자서 머리 깎는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한번 문제 보세요. 여기를 문제 보세요. 맨지 매질해졌죠? 네. 그 방구 모델 같은 거 이 면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 같은 걸 써야죠. 나 같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나를 써야지. 내가 머리서부터 그냥 완전 제초작하는 걸 다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자, 큐. 자, 면도기는 조출의 면도기. 한 번만 쓰면은 다 제초작업이 다 끝납니다. 오케이. 오우, 정말 찰떡 캐스팅이군요. 다 맞추신 거예요? 예. 그가 수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데요. 찹쌀에다가 현미, 열무, 병아리콩, 서리태, 깜장콩. 이부에서 모친께서 해준 오곡밥을 갖다가 평생을 지금 제가 80평생을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까지. 건강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더 살뜰히 신경 쓴다는 식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50세 딱 되고 나서부터 안 들었어요. 고기를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기를 갖다가 지금 37년 동안을 안 먹었어요. 육고기를. 고기 대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생선을 챙겨 먹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주방에 계신 모습이 잘 안 어울리는데요.
안 어울리긴 뭐 주방이라는 건 뭐 꼭 어울리는 사람이 가야 돼요. 아무나 가서 내뭐 취미에 맞게끔 먹을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건데. 잘 됐다. 제법 먹음직스럽게 지어진 오곡밥부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신김치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준비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여기 식단이 소박하시네요. 소박을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단백질이죠. 고등어. 김치는 이거는 진짜 숙성된 김치이기 때문에 이게 신김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장수예요.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는 게 그가 실천하는 식사법. 밥 한 숟갈 먹고 이거 먹으면 그냥 음식 먹을 때 허겁지겁 이런 거 없어요. 생선과 채소 위주의 건강 식단. 뽀빠이와 시금치 이거는 꼭 빼지 않고 먹어요. 한 끼를 먹더라도 몸에 좋은 음식을 고수하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향하는 조춘.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는데요.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오매불망 누군가를 기다리곤 한답니다. 전화 올 때가 됐는데 네. 그냥 러닝바람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티 하나 걸쳤습니다. 왜요? 러닝화로 있으면 안 돼요? 아이 예의가 아니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때마침 걸려온 전화 한 통. 보세요. 아유 우리 공주마마. 그래. 어디 우리 딸하고 얼굴이 비슷해요. 닮으셨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얘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닮았다고 그래 전부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식사 꼬박꼬박 하시고요. 알았습니다. 너무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운동하셔야 돼. 아빠. 자나깨나 건강 걱정뿐인 딸 떨어져 있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우리 공주마마 알았어요. 아유 황후마마 얼굴도 좀 보여줘. 아유 똑바로 봐. 왜 자꾸 피해가고 그래. 좋아 보이시네. 아이 많이 좋아졌지. 같더니. 공기 좋은 데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이에요. 그래요. 어제 네. 식사를 했어요? 예. 식사 잘 하시고 예. 살쪄서 얼굴이 똥똥하네요. 그래요. 아빠. 좋은 공기 좀 많이 갖고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자, 빠이빠이. 아빠 사랑해요. 나도 미투.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가족의 곁을 떠나 시골살이를 택한 이유. 그때 젊었을 때 못 해줬던 거. 뒤늦게나마라도 건강 찾아서 이제 보살펴 가면서. 그래서 내가 집사람 부를 땐 황후마마, 딸을 부를 땐 공주마마, 아들 부를 땐 태자마마 이렇게 불러요.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는데요. 그동안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만선이라는 그 연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역할이란 게 있어. 내 역할인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액션이 호흡이 조금만 틀려놓으면 그냥 다치게 돼 있어요. 그냥 머리를 갖다 그냥 돌아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삐끗한 바람에 그냥 떨어지는 게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이마로 그냥 까고 들어가는 거죠. 빨리 이거 수술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수술 들어간 거죠. 이 지금 2번 경추에서 7번 경추까지 해가지고서 12개 볼트가 지금 박혀 있는 상태니까.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건 연극 무대에서 벌어진 추락사고. 10시간의 긴 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는데요.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끝내고 바로 이제 단골로 가는 이제 사우나가 있잖아요. 딱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갖고 좀 한 2분 정도 지냈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딱 쓰자마자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휙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냥 엎어진 대로 그냥 숨이 멎은 거예요. 3년 전 위기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조춘.
기적처럼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아내의 모습이었죠. 집사람이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사고 당시에도 집사람이 다 거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미안해서 미안해 죽겠죠. 그래 앞으로 집사람한테는 뭐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고에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아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병간호까지 도맡아야 했지만 아내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에 이제 실패하고 쌍라이트 탕수육도 이제 개발을 해갖고 그것도 사업하다가 또 의견이 안 맞아갖고 또 해주고 또 그걸로 해서 지가 부도도 맞고 막 했었어요. 속된 말로 한 푼 벌이라도 헐려면은 내가 건강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게 뭐 철학이죠 뭐. 아직도 인물을 갖다가 내가 책무를 갖다가 느끼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지. 오로지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요즘. 말주로초 파남보가 다 있어요. 색깔대로. 준비된 연기자가 돼야 되니까 항상. 자, 요거는 또 파랑입니다. 요번에는 이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진짜 거짓말이라 새까맣게 정장에다 그냥 진짜 조폭처럼 오고 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가요. 자리 이렇게. 타고난 운동신경에 한땐 주먹 하나로 종로 바닥을 휩쓸며 무풍지대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죠. 그때 당시에 그냥 깡패 소탕 작전 했잖아 한번 싹쓸이로. 그래서 이거 걸렸다 하면 나는 죽는다. 사단 정리를 내가 다 해버리고 애들하고도 전부 안 만나고 충무로에 딱 들어가서 그냥 엑스트라부터 시작했어요. 저 밑바닥 엑스트라 그것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단단하게 밑둥 작업을 갖다 제대로 다 한 거죠. 일본의 야구자. 뛰어난 무술 실력 덕분에 액션 배우로 새 인생을 시작한 조춘. 악당하면 조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체 불가한 배우였죠. 내가 옛날에는 그냥 액션 스타로만 하다 보니까 전부 위압감만 주는 거 아니에요. 뭐 팬들도 이렇게 봐도 그냥 무슨 컵부터 먹고 이랬는데 코미디 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친근감이 더 오는 거야 이제 가까워지고. 이후 쌍라이트 형제로 변신해 코미디 연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만년 악당 배우에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거듭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답니다. 그럼 연구를 해야 돼요.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그 캐릭터를 살려가지고 그래야지 그게 수명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 홍대 앞에서 조춘을 다시 만났습니다. 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수업을 하러 와요. 수업을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찾는다는 보컬 학원. 그의 건강 회복을 돕는 1등 공신이 있다는데요. 여기 들어오면 꽤나 낯이 익은 얼굴. 락의 대가 밴드 활에서 노래하는 김명기입니다. 우리 딸내미하고 친구야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여기 들어오면 선생님이고. 그래서 야간 내 사랑 미숙 씨에게 말은 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말고 있어. 기대는 하지 말고. 3년 전 사고로 인해 손상된 기도. 기대는 하지 목소리를 말고 되찾기 있어. 위해 발성 연습을 시작했다는데요. 고기를 최대한 길게 이렇게. 아버님 얘 소리 어때? 예. 예. 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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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대화마저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던 목 상태. 오케이. 저번보다 나으시는데.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하지만 그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있을까? 처음엔 힘주어 소리내는 일조차 버거웠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점차 이전의 목소리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조춘.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혓바닥 웬만하면 아래치에 붙이세요. 자꾸 혓바닥이 뒤로 넘어가세요. 이 밤 지나면 목소리가 되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평소 관심 분야였던 노래 연습에도 열중하고 있다는데요. 이젠 부르지 않을 일취월장하는 실력에 욕심도 덩달아 커져만 간답니다. 눈을 젓는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에? 개! 그렇다면 또 희망을 걸고 가야죠. 예, 하여튼 아버님 밑에 소리 최대한 안 나오게. 네, 알겠습니다. 노랗다 하얗다 이걸 갖다 계속 쉬지 않고 오는데 아주 처음에는 진짜 나는 죽는 줄 알았어. 아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건강하셔야 됩니다. 진짜 건강하셔야 앞으로 아버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아버님이 말씀을 이제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렇게 말씀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뭔가를 좀 하시려고 계속 이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계속 노력하시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나이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뭐 내일 모레면 90인 분이 발성을 배우겠다고 온 것 자체가 미치지 않고선 저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미쳐서 살아오신 분인데 또 제 그냥 바람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미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노래 할 수 있으면 내가 부를 때 불러야죠. 그리고 내 음반도 한번 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기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서 최고의 87세로서도 얼마든지 활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준비된 이에게 기회는 선물처럼 찾아오는 법이죠. 수업을 마친 그날 오후 보금자리로 돌아온 그가 어쩐 일인지 몹시 분주해 보입니다. 자, 다녀오겠습니다. 아껴두었던 반짝이 의상까지 차려입곤 길을 나서는데요. 무조건 걸어야 돼요. 우리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특히 만약 그 다리 근육을 갖다 하체 근육을 많이 저거 해야지만은.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열린 작은 잔치. 오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선보일 참입니다. 미국에 율 브린머가 있다면 한국에는 왕라이트 87세 조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 노인네들 중에서 86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86이요 별일해요. 내가 35년생 의뢰생 제이입니다. 금년에 87세. 근데 조금 이제 2, 3년만 지나면 이제 90을 바라보고 가는데 일로 한 번 웃을 때마다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웃으시고 자 이번에 가발의 주인공 서른도의 삼바의 여인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만인의 스타 조춘의 등장에 장내는 기대 만발.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삼바춤을 추고 있는 그대 건강을 잃기 전까진 미처 알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삼바 이런 그대는 떠오르는 영원한 밤을 살아 열렬한 환호에 힘입어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아낌없이 쏟아냅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조춘의 특별 공연. 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지 몰랐어요. 너무 옛날에 멋있었어요. 어떤 그 모습이니까 예, 너무 멋있어요. 나이가 진짜 아니 옛날에 촬영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였어요. 방 박사 아유 아따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코미디언 방일수, 엄영수와의 만남. 하도 많이 오시니까 그렇지.
그러고 이제 온 거야 와가지고. 유머 1번지 뭐 이런 코미디 할 때는 예, 이렇게 이제 불량배가 나오는 역할 있잖아요. 네,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하면 맛이 안 나요. 재미없어요. 웃겨서 맛이 안 나는데 네. 딱 그냥 육중한 몸매로 들어가고 얘가 뭐야 그래. 폼만 잡아도. 분위기가 딱 나니까 얼굴 앞면 모습만 딱 보면 딱 여자 호저도 여자인 줄 예뻤어? 예, 예뻤어. 예쁘셨어. 지금도 예쁘셔. 매사에 열정을 불태우며 새로운 시도를 마다하지 않았던 조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에게도 그의 사고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서부터 7번 격주까지 12볼트가 박혀 있어요. 지금. 아유, 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을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걸로 해갖고서 내가 고생을 많이 했지. 그리고 그래. 이거 수술 딱 끝나자마자 병원 원장이 주치의가 조 선생님이 아무리 운동하고 좋아도 이 정도 대수술이면은 최소한도 3개월은 누워 있어야 된다. 이게. 3개월? 야, 이거 딱 기가 막히는 거지. 야, 3개월 동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냥 누워봐. 왜 그러면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냥 빨빨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3개월이. 아이고 가만히. 저 소원 있는데 150세까지만 사세요. 150은 넘고 지금 120까지만 가도 그래서 왜? 욕심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욕심은 있네. 120까지 가시려고요? 120은 가야지. 너뭐 요즘 수명 연장이 돼갖고 120이에요. 난 100살까지 할 줄 알았더니 100. 그러니까 아마 한 5, 60년? 60년 전부터 우린 친구 버스로 제일 가까울 거야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가깝게. 그리고 행사도 가장 많이 했고 코미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하고 가장 많이. 그래서 한 60년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을 너무 많이 먹었네 우리도 이제 보니까. 덕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회복하시자마자 뭐 영화 대본도 들어오고 연극 대본도 들어오고 또 코미디도 들어오고 어린이 프로도 들어오고 어른 프로도 들어오고 성인 프로도 들어오고 수많은 프로가 들어오시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강력히 응원하겠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응원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헬스장. 아이고 뭐 최하 이제 100원 들죠. 그때는 내가 이제 힘을 못 쓰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량으로 이제 가볍게 해갖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40kg. 아주 적당량이에요 40kg가.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줄 아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았죠.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내가 저 헬스장에서 72인데 제일 연장자인데 더 조춘시네 더 연장자시네. 대단하십니다. 평생 옳다고 여겼던 길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내쉬면 자, 예전보다는 무게는 줄어들었지만 정확한 자세로 했을 때 원하시는 몸을 만드신 데는 이 무게도 충분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질 않아 좌절했던 수많은 날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여전히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며 고대하던 날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오늘은 조춘의 첫 주연작 드라마 촬영이 있는 날. 배우 인생의 길이 남을 순간 긴장과 설렘이 공존합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이 조간해예요. 왜? 내가 이제 조춘이니까 성을 따서 그냥 조간의 집안에서 가정사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 주연은 되게 오랜만 아니세요? 처음이죠. 뭐. 촬영장에서도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둘째 아들 역할. 아들? 아들 역할 둘째. 심영래 감독님 찍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무술 영화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어릴 때 제 초등학교 때에는 진짜 거의 우상이었어요. 몸집도 너무 좋으시고. 주연을 빛내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수없이 몸을 날렸던 지난 세월. 이젠 한 작품을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 되어 대중 앞에 설 차례입니다. 오랜 버시자 동료인 배우 한태일과 함께라서 더욱 뜻깊은 오늘. 내 친구가 주연이고 또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화합해서 우리 늙은이들의 어떠한 용감성이라고 할까? 그런 용맹을 보여주자. 연기를 향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청춘. 배우로서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그저 소중하기만 합니다. 조만에 인마 빛날이야. 조충이. 현장에 나오시니까 좀 활기가 넘쳐 보이시는데. 아 물론이지. 신이 나지. 몇십 년 만에 주연을 한 번 하는데. 주연 아니실 때도 현장에선 아니 물론 내 맡은 역할에는 난 100% 충성하니까. 위기를 딛고 찾은 기적 같은 삶. 매 순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죠. 조춘의 멈추지 않는 도전은 앞으로도 더없이 빛날 겁니다.